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엇박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언론에 많이 발표되고 해가지고 아시는 분은 대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사실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망을 넘어가지고 배신감을 느끼는 분도 적지 않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의 어떤 고위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추진하는 그런 책임자분들이 어떤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제목을 소고기와 고혈압 이렇게 잡은 이유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자기들은 맨날 고기만 먹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기만 먹고 일반 국민들한테입니까? 소고기를 먹으면 고혈압이 걸린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와 무엇이 다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여러 정책 책임자들이 했던 말이 17년도 8월 4일에 보면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집 많은 사람들을 불편해 줄 것이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년 12월 16일 날은 청와대의 수도권 다주택 참모진은 6개월 내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 이런 이야기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이 19년 12월 17일 날 세입자에게 집을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지금 집값 수준은 냉정히 따졌을 때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8일 또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주택자는 한 채 빼고 처분하라는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 중요한 말인데, 원칙을 강요할 수는 없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부 고위 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인식의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원칙을 강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일반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하지. 고위 관료는 다주택자는 처분하라 라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거죠. 권고만 한다.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지금 뭡니까? 원칙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실제 뉘앙스,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아니고 실제 당장 뭡니까? 피부에 와닿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강요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부의 엇박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020년 1월 15일에는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오는 대책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질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극약 처방까지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극약 처방이 나오면 나올수록 향후에는 후유증이 더 커지겠죠. 부작용은 점차적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또 2020년 6월 30일에는 공직자들이 다주택 매각에 솔선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고위 당국자들조차도, 고위공직자조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다. 그분들은 왜 다주택을 유지하겠을까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있죠. 공직자들이 월급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죠. 월급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밥만 먹고 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예와 밥을 먹고 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대책 결정 라인 중에 강남 상구 다주택 소유자 현황, 여기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보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보면 2019년, 20년도에 부동산 한 채도 처분하지 않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입니다. 자, 고위공직자 중에 청와대 8분, 행정부에 16분, 검찰에 2분 가는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자, 고위공직자 아니고, 그래도, 고위공직자, 2급, 3급, 국장급 이상 되는 분도 상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이럴 겁니다.
청와대 다주택자는 한 채 빼고 처분하라는 청와대 원칙을 강요할 수는 없다. 강요할 수는 없는데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어느 정도 강요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공직자, 고위 공직자는 왜 이렇게 아파트를 좋아할까? 사실 이제 국민들도 뭡니까? 알죠? 밥만 먹고 산다. 국민들도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공직자, 저는 생각할 때 공직자분들은 명예와 밥을 먹고 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공무원 관료등은 있죠. 밥만 먹고 살지. 공무원 해가지고 있죠. 뭐 집을 강남에 집을 산다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물려받은 재산이나 하여튼 뭐 부모님이 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배우자가 배우자같이 뭐 소득이 많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다면은 사실 밥만 먹고 사는 직업이죠. 그게.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문직 자영업자나 사업가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있고 흔히 말하는 이제 돈을 좀 벌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고위 공직자분들도 제가 볼 때는 이 밥만 먹고 살기 때문에 어떤 부를 좀 이렇게 형성하기 위해서입니까? 학습을 했겠죠.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만 한 게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또 이분들은 또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대체적으로 좀 뭐랍니까? 우수한 두뇌를 지녔기 때문에 잘 안다. 세상살이에 눈칫밥도 상당하다. 그래서 이분들은 뭡니까? 지금 현재 뭐 이런 공직이 영원할 것 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뭐 노후에 연금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입니까? 좀 품위를 유지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분들이 월급이 상당히 많고 뭡니까? 아무 걱정이 없으면 굳이 뭐 물론 그래도 하긴 뭐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밥만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하면 국민도 압니다. 국민들도 그동안 과거에는 몰랐는데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있죠. IT의 어떤 혁명을 인해 가지고 이제 국민들도 안다. 그렇죠. 고위공직자분들도 즉 정책의 결정 라인에 계시는 분들도 뭡니까 이 어떤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들도 뭡니까 그렇게 쉽사리 정부가 뭐 하라 한다고 해가지고 할 국민들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고위공직자분들은 이런저런 핑계에 합리적인 어떤 이유를 댑니다. 그게 뭡니까? 서울에 집이 한 채 있고 세종시에 집이 있는 이유는 세종청사에 있죠. 또 내려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집이 필요했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죠. 그럼 국민들도 뭔가 하면 집이 두 채 있고 세 채인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복리하기 위해서 집이 한 채 필요하고 자식 둘이 있으면 자식 둘이한테 요즘같이 이 힘든 험한 풍파가 있는 이 험한 세상에 돛담배라도 하나 만들어주려고 하면 뭡니까? 집 한 채라도 해줘야 된다 그죠? 자식 둘이 앞으로 나중에 집 주려고 두 채 해놨고 부모님 복리하기 위해서 집 한 채 해놨고 4살 집안 4채 정도는 기본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유 없는 무덤도 없고 집집마다 뭡니까? 제사 지내는 방법도 다르듯이 다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더더욱 규제에 대해서 이제 내성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은 제가 볼 때는 현 정부는 뭐 다른 것은 저는 뭐 이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뭐 실망스럽다, 좀은 안타깝다, 답답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있죠. 과거의 국민이 아니다. 지금 뭡니까? 인터넷 세상이고 스마트폰으로 뭡니까? 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없죠.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소득이 근로소득보다 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땀 흘려가지고 꼭 어떤 부를 축적해도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아직 계시겠지만 그럼 뭡니까? 한여름 뭡니까? 산업, 특히 근로 현장,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가장 소득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진다. 이런 세상이 벌써 왔다는 것을 아는 국민들도 상당하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분이 솔선수범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따라할지 말지인데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따라갈 리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 말이 영 틀린 것까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국민들 중에 있죠. 335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적지 않게 하죠. 적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또 팔으라 하니까 지방 아파트 있죠. 만 팔고 서울의 노란자 아파트는 또 팔지 않는 국민들 모르겠습니까? 다 보이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뭔가 정부는 있죠. 벌써 잊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벌써 잊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책, 즉 부동산 정책 규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있죠.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조바심이 난다. 지금 내가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영원히 못 사는 게 아닐까? 사실 당장 뭡니까? 빌라에 살도 상관없는데 이 규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뭡니까? 집을 살려는 나의 계획은 다 흐트러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영끌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당겨가지고 아파트를 사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뭡니까? 2020년 3월이죠. 코로나 사태가 한참 있죠. 퍼질 때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있죠. 수십 킬로에 걸쳐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줄을 섰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전염될 수도 있는데 그 마스크 있죠. 몇 장을 사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 이게 조바심이죠. 조바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있죠. 사실 부동산은 심리다. 그렇죠. 만일에 정부에서 충분한 양의 부동산 아파트가 공급될 거고 이제 아파트가 안정화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 있죠. 집을 사라 해도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일 이때도 뭡니까? 3월달 마스크 충분하게 공급하겠다. 공급도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론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은 약국이나 전국의 약국, 우체국 단위로 해가지고 풀겠다. 이런 어떤 좀 뭡니까? 선제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국민들의 어떤 심리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이런 줄을 서지 않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어떤 규제 정책이 있죠. 국민들로 하여금 조바심만 좀 내는.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알죠. 22번째 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의 정책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 당국자께서는 특히 설사 고위 공직자가 전부 집이 한 채만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있죠. 국민들은 집을 파십시오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팔지 않는 사람도 대다수다. 그런데 하물며 고위 공직자분은 집이 여러 채인데 국민들로부터 해가지고 집을 파십시오 하면 팔겠습니까? 그래서 규제는 나오면 나올수록 조바심만 야기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소시민의 짧은 생각을 오늘 한번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사태로 전국 특히 지방 더더욱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동산마저 있죠. 국민들이 좀 너무 급등하는 그런 부동산 불장이라는 일부 지역도 그렇고 너무 급격하게 좀 오르는 것, 경기는 침체하는데 부동산만 이렇게 조금 달아오르는 이런 상황은 좋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정책 결정하시는 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혹시나 벌써 잊었나 국민들로 하여금 조바심을 내게 하는 그런 정책은 좀 피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